어떤 직업군의 얼굴형이라고 보면 될까요? 박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몸을 써서 일하는 곳에 어울리죠. 몸이 워낙 건강하고 또 이 턱이 좋아서 또 내가 어떤 일에 대한 마무리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매우 강력한 분으로서 어쨌든 본인의 직업군에서 굉장히 힘들어도 잘 견딜 수 있는 이런 직업군이 어울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인상학적으로 봤을 때 얼굴에서 그래도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부위가 어디일까요? 제가 줄 수 있다면 이 턱 부분을 가장 점수를 많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 다물어지는 입, 마무리하는 입, 이 입에 또 점수를 주고 싶네요. 이 욕심이 너무 많은 얼굴입니다. 직업군 중에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쪽이라 하면은 예, 맞습니다. 이 사실은 춤이라는 게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지간히 건강하지 않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인데 이분 자체가 워낙 또 몸도 건강하고 또 끼 발산에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직종도 잘 어울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 씨의 욕심이라면은 그 본인의 지금 하는 일로서의 욕심인가요? 아니면 뭐 돈에 대한 욕심? 뭐 어떤 욕심이 있을까요? 이분의 상을 봐서는 무엇이든지 치기 싫어하는 성향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고 본인이 최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드러나지 않고 내면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이나 감성 부분이 너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 상대에게 비수를 꼽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체 모양도 보신다면 박진영 씨의 신체 구조 중에 팔이 더 길거든요. 이것도 혹시 관상학적으로 혹시 도움이 되는 요소인가요? 사실 이 팔이 길다는 것은 굉장히 장점적 요소가 있습니다. 팔이 길어야 멀리 있는 것도 내가 가까이 당길 수도 있고 팔이 길므로써 또 굉장히 유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적으로는 팔이 긴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상체가 길고 팔이 길 때는 귀상으로 봅니다. 그 박진영 씨 그 까만색이 어떻게 관상학적으로는 더 판단을 하시나요? 이 약간 탄 얼굴, 가무잡잡한 있는 얼굴은 굉장히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다고 봐야죠.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도 지치지 않는 면, 이 건강함을 또 믿고 있다가 도리어 또 건강을 망치는 수가 있으니 이런 부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으로서의 그 연예인들을 발굴하는 직업과 가수 활동을 하는 거하고 혹시 두 가지 중에 추천을 해주신다면은 어느 쪽을 더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박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발굴 쪽이 더 낫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은 이 인상에서 드러나는데요. 박진영 씨의 눈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눈이 크지 않고 작다는 것은 아주 깊이 생각하고 고뇌하고 그래서 발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키도 겸비했지만 인성적인 부분을 특히 중시함으로 사람 발굴에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의 운과 최악의 운을 꼽아주신다면 언제가 될까요? 37세, 47세, 57세까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여태까지 온 운 자체가 이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운, 또 자기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이런 운으로 왔기 때문에 그나마 본인한테 잘 맞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50대 중반 이후부터는 운이 많이 하락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을 조심하면 이거를 조금이라도 피해갈 수 있을까요?
행동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 그리고 문서의 문제, 이런 세 가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문서를 잡는다든지 무리한 투자나 투기를 삼가하시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조금 신문지상의 말썽이 드러날 수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건강은 어느 쪽으로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앞으로 닥쳐올 이런 운에서는 홈팥 계통, 당뇨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워낙 건강하다 보니까 본인이 항상 건강한 줄 아시는데 한번 건강을 잃으면 쉽게 회복이 덜 됩니다. 건강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해부터 운이 상승 곡선을 타서 올해 운 기해년, 경자년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 경자년이 되면 아마 큰 돈이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 씨의 내면을 보면 자아가 워낙 강력합니다. 얼굴에 상을 봐도 그렇지만 누구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준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인데요. 끼를 발산할 때와 혼자서 고뇌하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외부적 상황과 내부적 상황이 너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부간의 부부 생활은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고민이나 갈등 같은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거가 있을까요? 실제 이분은 아버지와 인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애타는 마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본인이 행동한 것에 대한 뒤돌아봄으로써 또 아쉬운 것들, 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마음의 갈등 요소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배우자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매우 활동적이지만 집에 가면 배우자에게 잡혀 살 가능성도 없지 않아 굉장히 많다고 보입니다. 박진영 씨의 초년 시절은 어떤가요? 어릴 때는 좀 괜찮았지만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굉장히 좀 애를 먹였다고 보입니다. 그 이후에 중학교 1학년 이후부터 이분이 좀 철이 빨리 들어서 그때부터 공부도 하고 사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관상과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도 나오나요? 나옵니다. 고1, 고2, 고3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간 것이고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운이 받쳐주면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공부 분야는 운이 많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운이 안 갈 때는 이 공부를 포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운이 잘 가게 되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가정교육이 조금 영향을 크게 미치지만 실제로 본인 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무능해서 가정형편이 어렵다면 또 공부할 여건이 안 돼서 못하게 되는 거고요. 또 어머니 부재로 인해 또 공부를 못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1, 고2, 고3의 운이 좋았을 때는 좋은 학교를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진영은 본인이 매우 강력한 사람으로 오뚜기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강력한 성향으로 불굴의 투사와 같은 기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의 마음속에는 상당한 고집도 있겠지만 그래도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 이런 것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면 이분이 어떤 부분에서 너무 튈 때는 너무 강하게 너무 세게 일어 나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기보다는 호르몬 계통이 약하고요. 호르몬 계통이 좀 약합니다.